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8년 태풍으로 곳곳이 꺼지고 무너진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 산책로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 달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의 해안을 따라 난 산책로입니다. 길 한쪽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파도를 막아야 할 1m 높이의 옹벽도 무너진 채 방치됐습니다. 2018년 10월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무너졌는데 4년째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산책로 입구에 출입 통지를 알리는 현수막은 너덜너덜해진 채로 바닥에 나뒹굽니다. 지금 그 출입 금지 요 장치라기보다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죠. 아까 보셨지만 저기 굉장히 위험하죠. 사천시가 사업비 4억 5천여만 원을 들여 360m 길이의 산책로를 만든 건 2018년 5월. 태풍 피해가 발생하기 5달 전입니다. 코끼리 바위 등 주변 관광 명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경상남도 감사에서도 파도를 막는 옹벽이 애초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는 등 부실 시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사천시는 그동안 복구 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복구 공사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20억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복구가 늦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구간은 실지 설계 완료했으며 내년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주변 관광 명소의 접근성을 높이기는커녕 흉물로 방치된 해안 산책로. 올해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다음 달 8일 남일대 해수욕장이 개장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경남 지역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늦은 오후 이후에 지역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나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장마철인데 열대야의 강풍까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씨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때이른 확장 때문인데요. 오늘도 경남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다 차차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비가 그친 뒤 맑게 드러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낮에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 기준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보이면서 밤사이 합천과 의령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여서 더위에 대한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까지 경남 남해안으로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가시거리가 짧고 비가 오면서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현재 기온입니다. 23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게 포근하겠고요. 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32도까지 오르며 푹푹 찌는 찜통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25도 안팎에서 사천과 거창, 합천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물결도 잔잔하고 하늘빛도 좋은 편이지만 오늘도 남해상은 바다 안개로 잔뜩 뒤덮여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날씨 상황 확인하시고요.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주말인 토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 인수팀이 새 시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인수팀은 민선 7기 성과인 특례시 대신 광역시 승격에 준하는 특별자치시 추진을 밝혔는데요. 국제학교 설립과 북면 초중학교 신설 공약을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해놓고 3시간 만에 이를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황재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창원시정 목표는 동부가 중심도시 창원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 인수팀이 제시한 공약 이행 과제는 모두 72개. 원자력 산업 정상화, 첨단 국방과학 기술 유치, 진해신항 물류산업 육성과 민자 유치를 통한 마산, 진해 케이블카 설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민선 7기 지방자치 분야 성과인 특례시 관련 공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수팀은 특례시를 통한 자치권 확보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한 뒤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자치시 승격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포괄적인 자치권한 확보가 장기적인 목표라고 해명했지만 민선 7기 흔적 지우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광역시라든지 이런 어떤 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그 행정 단위로 이제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약 철회도 논란이 됐습니다. 인수팀은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인이 선거 때 발표한 어린이 돌봄 연장 지원과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 북면 초중학교 신설 공약 3개는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초 공약은 64개였으나 전문가 의견과 내부 회의를 거쳐 실효성이 낮은 3개 과제는 제외하였고 발표 직후 인터넷에선 관련 기사에 항의성 댓글이 잇따랐고 인수팀은 불과 3시간 뒤 폐지한 공약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한편 인수팀은 마산해양 신도시와 창원 문화복합타운 등 쟁점이 되는 14개 사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창원시에 공고할 뿐 구체적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올해 말 끝나기로 돼 있던 안전운임제가 일단 유지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물류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마련해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단계 하도급 실태가 어떤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화물 운송 과정을 동행하며 취재했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14톤 화물 트럭을 모는 23년 무사고 경력의 정충훈 기사.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 이른바 일군 운송업체 소속입니다. 오늘의 임무는 오후 2시 창원에서 전자제품을 싣고 경기도 이천의 물류 창고까지 가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이 걱정입니다. 빈차로 오면 이게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물량을 제가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고 밥 사 먹고 집에 못 들어가면 손해니까 그 울며 겨자 몇 개씩으로 30만 원, 25만 원이 돼도 내려올라 하다 보니까 운송료가 그렇게 차이 많이 나는 거예요. 화물의 주인인 수출입 대기업 화주는 중개업체를 통해 일군 운송업체에 화물 운송을 맡깁니다. 이때 일군 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화물은 2군 업체에 하도급되고 2군에서 다시 3, 4, 5군 업체로까지 내려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하도급을 주면서 챙기는 거감비, 이른바 주선 수수료의 상한선이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각 단계별 업체가 많게는 20% 넘는 수수료를 챙기면서 정작 화물 운송기사는 화물 원가의 60-70%만 받게 됩니다. 30년 경력의 트레일러 기사 옥희흥 씨. 부산 신항에서 빈 컨테이너를 싣고 충남 금산의 한 타이어 제조 공장으로 가 수출용 타이어를 싣고 오면 61만 원을 받습니다. 화주인 타이어 회사가 지급하는 운송 원가 69만 원에서 일군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 12.8%만 빠진 겁니다. 기름값과 연동해 운송비를 책정하는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아 화물 원가의 80% 후반에 일관적인 운임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송사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가 경쟁이 사실 많았죠. 운송료가 10만 원에 계약대가 움직이는 회사가 있었다면 보다 날 B라는 회사가 9만 5천 원에 가겠다 그렇다면 바로 넘어갑니다. 안전운임제는 정부와 화주 등이 협의해 석 달에 한 차례씩 기름값과 연동한 운송비를 정합니다. 최저임금제처럼 기사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료가 책정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업체가 챙길 수 있는 수수료도 공개됩니다. 여러 업체가 하도급을 하더라도 정해진 수수료 안에서 나눠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를 무한정 받을 수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도급 단계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가격 입찰을 통한 운송 계약이 줄었고 다단계 운송 거래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운임제도 하에서는 화주가 직접 배송을 담당할 사람한테 줄 돈이 딱 확정되거든요. 운송업자들 사이에서 여러 층에 걸쳤던 하도급이 확 줄어들게 되죠. 국토교통부는 하도급을 축소하는 안전운임제의 산업구조 개선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경상남도가 원숭이 두창 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방역대책반을 가동하고
전담병원을 지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의 대학병원급 병원을 원숭이두창 환자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음압병상 2병상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경남의 의사 환자를 포함해 관련 신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창원시의 부동산 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또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해 규제 해제 지역을 결정합니다. 경상남도가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일부터 2,92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업별 한도는 경영안정자금 10억 원과 시설 설비자금 20억 원으로 경상남도가 이자의 0.75%에서 2%를 보전합니다. 자금 신청은 NH농협은행과 BNK 경남은행 등 14개 은행 전국 지점과 신용보증기금, 또 기술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내일부터 진주사랑상품권 110억 원을 발행합니다. 7월 발행분은 모바일 90억 원, 진주형 배달앱 상품권과 종이 상품권 각 10억 원으로 1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종이 상품권은 농협과 지역 농축협과 함께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